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3편, 헬스, 복싱, 러닝 이 3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운동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라든지 또 어떤 분들한테 더 잘 맞을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좀 짚어보려고 해요. 맞아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운동 찾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가장 많이들 하시는 거죠?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영상들 보니까 그냥 막 근육 키우는 운동 뭐 이런 걸 넘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근육의 원리를 알고 또 내 몸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이죠. 뭐 목표가 근육 증가든 아니면 다이어트든 체력 향상이든 가네요. 아, 그리고 그 걱정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육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이거요. 아, 네네. 그거 영상에서도 딱 지적하는데 어지간한 노력, 그러니까 거의 선수급 노력이 아니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죠.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헬스하면 싸움 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하다고, 이거 좀 심하면 심리 상담까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어요. 그건 좀 주의해야죠.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오. 그리고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PT,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도움받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었죠? 부상 위험도 줄이고 효과도 좀 더 확실히 보려면요. 네, 아무래도 처음 한두 세 달 정도는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죠. 부상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만 그 헬스장 문화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어요. 혼자 운동하기는 참 좋은데 뭐랄까 일부 이용자들이 기구 정리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계속 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아, 네. 그런 불만들 꽤 있죠. 네. 그리고 또 트레이너 관련해서도 뭐 너무 불성실하다거나 아니면 좀 과도하게 PT를 강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트레이너를 바꾸거나 아예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낫다고 조언하더라고요. 물론 뭐 요즘엔 자정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헬스가 좀 꾸준함과 자기 관리가 중요한 운동이라면 좀 더 뭐랄까 강렬한 경험 아니면 정신력까지 좀 단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복싱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게 ESPN에서 선정한 최고 난이도 운동이라니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네,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만큼 효과는 확실합니다. 유산소랑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는 셈이니까요. 전신 근육 발달은 물론이고 순발력, 지구력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그럼요. 다이어트 효과는 뭐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게 클 수 있는데 스파링은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뭐 펀치 드렁크나 뭐 얼굴 다치거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 동호인 수준에서는 보호 장비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복싱 관련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단순히 몸 만드는 걸 넘어서 그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신감 이런 걸 얻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죠. 특히 한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자기주도성하고 책임감인데요. 아, 네. 그거요. 네. 링 위에서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를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다른 운동에서는 좀 얻기 힘든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복싱의 진짜 가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극한의 자기 책임감을 훈련하는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운동 외에 뭐 일이나 삶의 다른 문제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 이런 통찰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물론 이제 체육관에 따라서 약간 그 특유의 오지랖 문화? 아니면 너무 과도한 친목질 이런 건 좀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또 초기 장비 비용이나 월 회비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아,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는 자세 교정이 필요한 초보한테는 오히려 복싱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신을 계속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러닝입니다. 이건 뭐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죠. 그냥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접글성이 정말 좋죠. 그리고 달리면서 느끼는 그 특유의 희열감, 러너스하이라고 하죠. 그게 중독성이 꽤 강하다고들 하고요. 스태미나나 뭐 정력 강화에도 좋다는 얘기도 슬쩍 있었고요. 네, 그런 언급도 있었죠. 이게 단순 유산소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어 근육이나 하체 근력, 지구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터벌 훈련에 섞으면 무산소 운동 효과까지 볼 수 있고요. 아, 근데 달리면 무릎 나간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오해가 좀 있죠. 근데 올바른 자세로 또 점진적으로 훈련 강도를 높여가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요. 걷기하고는 운동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럼 달리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만약에 내가 아직 달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근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근력 운동으로 몸을 좀 만든 후에 시작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엔 러닝 크루 같은 커뮤니티 활동도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뛰는 즐거움도 크죠. 다만 이제 일부 동호회에서는 약간 좀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좀 시끄럽게 하거나 하는 그런 민폐 문제도 지적되긴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겠네요. 비용은 거의 안 든다고 하지만 또 장비 욕심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말도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신발부터 시작해서 옷, 시계,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같이 뛸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헬스, 복싱, 러닝 세 가지 운동의 특징부터 장단점, 분위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이나 목표에 맞는 운동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살을 빼겠다, 근육을 만들겠다, 이런 신체적인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그 운동이 요구하는 어떤 정신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나랑 잘 맞는지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이나 분위기도 무시 못하죠. 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얻은 체력 향상이 결국에는 업무 집중력이나 효율성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경험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운동이 결국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특히 복싱 같은 운동이 가르쳐주는 그 결과에 대한 온전한 자기 책임. 이런 정신적인 훈련이 만약 여러분이 일이나 삶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